자, 오늘 세 경기뿐이에요. 경기가 적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경기는 있죠. 잉글랜드하고 이란. 자, 일단 뭐 전력 자체로는 딱히 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수비 쪽에 깔 건 있다. 그죠? 수비 쪽에 그 두 친구, 맥과이어하고 다이어하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이제 중원부터 전방까지, 그죠? 워낙 백업 자원들까지도 빵빵한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잉글랜드가 속해 있는 이 B조에서는 당연히 잉글랜드가 1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전력 대비, 몸값 대비, 백업 대비 그다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 함정. 자, 근데 요 조가 보면 생각보다 좀 쉽진 않아요. 잉글랜드 그리고 미국, 이란, 웨일스 이렇게 있는데, 막상 웨일스가 사포트를 받긴 했지만 얘네들은 저기 뭐냐, 유럽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서 올라온 거라서 사포트를 받은 거고, 실질적인 전력으로 따지면은 여기죠, 그죠? 포트 상황으로는 요렇게가 맞다라고 봅니다. 저거는. 자, 아무튼 잉글랜드 제외하고는 나머지 얘네들도 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피파 16위, 웨일스가 19위, 이란이 20위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한타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 그 조별리그를 뚫고 올라갔을 때 1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죠? 마음 편하게 1위를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일단 이번 경기는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우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때 보면은 대한민국하고 이란하고 붙었을 때 보면 그렇게 공격 자체가 이란이 날카로운 편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수비도 막 그렇게까지 탄탄하다 이런 느낌 아닙니다. 대신에 그냥 워낙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템포가 조금 느린 데다가 밸런스 자체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다 보니까 공간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요렇게는 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기본적인 점유율이라든지 선수들의 뭐 개인 기량 아니면은 뭐 전력 차이, 백업에서의 뎁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당연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압박을 걸든 어떻게 하든 요 경기는 잉글랜드가 잡아갈 게 당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보셨다시피 그냥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력 대 전력방으로 접근하는 게 난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잉글랜드 승에다가 뭐 1엔드까지는 도전해볼 만하다 생각이 돼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승에다가 마인까지는 도전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볼게요. 자, 세네갈, 네덜란드 여기는 뭐 다들 같은 생각이겠죠. 오늘 가져갈 거는 저기 뭐 조금 갈리는 거는 미국하고 웨일스에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가져가야 되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노버요. 만약에 이란이 좀 굉장히 숨막히는 수비를 한다면은 잉글랜드도 뚫어내는데 조금 고전을 하지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수 개인 기량이라든지 백업에서의 뎁스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잉글랜드가 후반전에 조금 더 이 체력적인 압박을 걸고 백업까지 기용을 한다면은 그럼 뭐 잉글랜드가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반전에 이란이 얼마만큼 이 수비적으로 하느냐, 그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그 경기는. 쪼행님 어서 오시고. 자, 자, 세네갈 일단 뭐 마네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마네 없이도 다른 괜찮은 전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뭐냐, 뭐 굴리발리도 그렇고, 뭐 굴리발리, 그다음에 뭐 키퍼에 맨디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뭐 중원에서 게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스터에서 뛰고 있는 맨디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뭐
그래도 유럽파는 꽤나 많이 있긴 해요. 대신에 뭐 그렇게까지 막 이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만한 그런 전력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방만 봐도 예를 들어서 뭐 모나코의 뭐 디아타라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저기 뭐냐 비아레알에 뛰었던 그 저기 뭐냐 디아 블라의 디아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한타 정도는 가능하지 싶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에서의 그런 뎁스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더 높죠, 그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이 전력도 그렇고 백업까지도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제가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바날 감독 체제에서 네덜란드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는 이 그 클럽 팀으로는 지금 미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미넨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이제 지금 국대 팀으로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로. 예. 왜 바뀌었는지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경기 자체를 너무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공격도 너무 잘 풀리고요. 그냥 잘해요. 이 바날 감독 체제에서 네덜란드 팀 자체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순수하게 말만 하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증명할 만한 지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일단은 월드컵 지역 예선 지역 예선에서 10경기 치러가지고요 7승 2무 1패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득점이 33득점 8실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33득점 8실점.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조 1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게 벨기에, 폴란드, 웨일스예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애들이 있었는데도 조 1위를 했습니다. 거기서 5승 1무 0패. 그 득점 자체가 14득점 6실점. 일단은 공격도 잘 됩니다. 수비에서는 조금씩 가끔씩 이제 아쉬운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공격 자체가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순수하게 뭐 전력만 봤을 때는 특히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베르바인 같은 경우에 진짜 국대에서 완전 날라다니죠. 그리고 데파이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출전 유무가 뭐 확실치 않은데 확실치 않아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뭐 각포라든지 아니면은 그 베테랑 뭐 블린트라든지 쿠프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브랑키 데용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해결사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밑에서 찔러줄 수 있고 후방 빌드업을 가담을 해줄 수 있고 뭐 중원부터 공격 라인까지 만들어낼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데파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못 나온다 봅니다.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아요. 물음표가 떠 있더라고. 근데 데파이라든지 데룬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못 나올 것 같은데 대신에 뭐 베르아이스도 그렇고 백업 자체가 너무 빵빵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경기는 네덜란드 쪽을 보는 게 맞지 싶다. 맞지 싶고 대신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다. 뭐냐면 같은 조가 세네갈, 그다음에 카타르, 에콰도르잖아요. 네덜란드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세 팀이에요. 그죠? 심지어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꿀조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잡아낼 만한 전력들인데 이거를 과연 3승을 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2승 1무를 해서 1위로 올라갈지 이게 조금 관건이긴 해. 그죠? 뭐 주작이 있다면 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를 띄울 수도 있고 하지만 순수하게 지금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 경기력 그 다음에 지금의 전력 상황 그리고 백업까지 요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네덜란드를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뭐냐 월드컵 지역 예선도 그렇고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어느 팀을 만나든 뭐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네덜란드는 항상 다득점을 해왔습니다.
항상 다득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덜란드는 마인까지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경기력 자체가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새벽 1시니까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예, 막 바이에른 뮌헨 진짜 날라다닐 때 그 경기보다도 더 재밌을 만큼 정말 잘합니다. 물론 그 마지막 A 매치를 보고 나서 이제 또 뭐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가지고 또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네덜란드는 잘해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성적으로 증명했듯이 전 네덜란드 승에다가 마인까지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관건이죠. 이게 관건이다. 1번 미국 승, 2번 웨일스 프레임. 어느버요? 어느버? 어느버는 나는 어느버는 안 건들고 싶어. 차라리 그냥 뭐 네덜란드 승 쪽을 건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조는 잉글랜드, 미국, 웨일스, 이란, 웨일스. 자, 근데 여기서 순수하게 전력방으로만 봤을 때 미국이 1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미국이란다.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1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2위 싸움은 어디가 할 거냐? 당연히 미국과 웨일스겠죠. 일단 개막하고 나서 이런 재밌는 매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순수하게 전력방, 그 다음에 선수층,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들로 따지면은 둘 다 팽팽합니다. 예, 굉장히 팽팽해요.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무조건 2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일단은 뭐 저는 무조건 제끼는 상황이고. 자,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르죠.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드컵에 굉장히 좀 자주 무조건 참가를 하고요. 그죠? 웨일스는 아니죠. LG 그래서 언더하트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월드컵에 대한 동기부여는 그래도 웨일스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선수들의 마인드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중미 예선 치르면서 너무 쉽게 왔습니다. 그죠? 쉽게 왔다. 자, 근데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웨일스는 뭐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월드컵 지역 예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 저기 뭐냐 리그 B에서 그 상위권을 받아가지고 이미 월드컵 플레이오프를 따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스는 월드컵 예선도 그랬고 지역 예선도 그렇고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그냥 꾸준히 상위 랭크에서 놀았습니다. 그 상대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월드컵 저기 뭐냐 플레이오프에 가게 돼가지고 그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에 오스트리아 깨고 그리고 그 최종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깨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일정들 그리고 까다로운 상대들을 계속 만나왔음에도 결국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거쳐온 과정들 미국이 지금까지 그냥 뭐 단순히 다른 팀들과 이제 A매치 친선 경기 치르고 그다음 북중미에서 조금 굉장히 약체 팀들 이겨가면서 온 거랑 웨일스가
국대 소집해가지고 네이션스 리그 뛰고 그다음에 그 앞전에 뭐 유로도 뛰었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월드컵 지역 예선까지 뛴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그런 선수들의 경험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국대에서 이런 것들은 웨일스가 조금 더 나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까지도.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력 상황으로 따지면 이런 상황들은 웨일스가 조금 더 높게 평가는 된다. 자, 근데 전력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선수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그 요번에 리즈 유나이티드 가가지고 에런슨이라든지 그죠? 뭐 아담스라든지 그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한 자원들도 있고 플리시치는 모르겠다. 뭐 그렇게까지 막 좋은 그게 아니라서. 그리고 뭐 웨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전방에 다니엘 제임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장신 공격수 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밑에 중원에 뭐 아론 램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윌리엄스, 베일 뭐 이런 선수들 전력 대 전력방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팀이 우위에 있다. 이걸 말 못한다. 예. 저는 좀 팽팽하다 봅니다. 팽팽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력 대 전력방으로는 전 비슷하다 보고. 그리고 이 최근에 그런 이 두 팀의 이 월드컵에 오기까지의 요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경험치, 그다음에 강팀들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경기마다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는 웨일스가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적인 간절함 이런 것도 웨일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웨일스가 지지 않는 쪽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승부요? 뭐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래도 나는 웨일스가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웨일스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그 이제 선수들의 기본적인 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뭐랄까요? 나이나 아니면은 뭐 클럽 팀을 포함해서 이제 그 국가대표팀의 그런 경험치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그래도 웨일스가 더 낫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 이슈는 됐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다져지지 않은 선수들이고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험치도 많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포텐을 받아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 이제 뭐 저기 뭐냐 웨일스 같은 경우에도 네코 윌리엄스 노팅엄에서 뛰고 있는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웨일스에서 지금 이제 떠오르는 신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당장에 막 그 저기 뭐냐 노팅엄에서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 그래도 뭐 그런 경험치적인 부분 뭐 서로 조금 비슷하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난 조금 더 나은 거는 웨일스가 좀 더 낫다 봐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럽 팀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이 주기적으로 싸워왔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약체 팀들 내지는 뭐 붙더라도 그냥 단순 진선 매치 이런 것들만 해왔다 보니까 뭐 그런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도 웨일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끝.